자, 오늘 3월 4일 자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가 이제 수요일이었죠, 그죠? 이번 주는 뭐 월요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3일절 때문에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그 윤석열 씨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죠, 그죠? 사시라고. 네. 우리는 벌써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어떻게들 잘 대응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는 이제 별로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크게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지수 얘기는 할 게 별로 없고, 대신에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대량 순매도를 했는데 그거는 좀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수 얘기는 별로 안 하고요. 오늘은 이제 종목 얘기를 시작해서 종목 얘기를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선주들이 좀 움직일 기미가 보이면 제가 항상 좀 빨리 얘기를 해드리죠, 그죠? 왜냐면 대선주들이 움직이면 굉장히 좀 시원시원한 그런 이제 수익들이 좀 빨리빨리 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는 편인데, 요번에도 이제 뭐 타이밍이 적절했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윤석열 씨가 지금 뭐 빠르게 오늘 뭐 사퇴를 해버렸죠. 네, 전격 사퇴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상한가를 많이 갔습니다. 원래 그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윤석열 관련주들이 오늘 상한가가 대부분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확률적으로는 한 10%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자리들, 상한가 들어갈 확률이 한 10%? 많아야 20%, 30%였는데 오늘 상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갑자기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좀 이런 일들이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이 돼서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이제 후발주자들도 지금 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씨 관련주가 오늘 급등을 많이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문자번 회원분들 돌아 계시죠?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윤석열 씨가 지금 사퇴를 하면서 윤석열 테마주만 간 게 아니라요, 전체 대선주를 자극을 했어요. 즉, 뭐 기폭제 역할을 했죠. 기폭제. 네. 영어로는 뭐 제너레이터라고 하나요? 네. 제너레이터라고 하면 되겠네. 기폭제니까.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기폭제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그 테마주들 심리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옛날에 한 3년 전에 너무너무 시장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뭐가 갔냐면 미세먼지 관련주가 갔거든요. 2019년 초니까는 이제 횟수로 따지면 2년이네요, 그죠? 2년 전에 그랬었어요. 뭐 수소차 테마주들도 많이 갔었고 그때. 근데 아무튼 이제 그때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많이 가가지고, 네. 그때 3월달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똑같아요. 답답했던 수익이 좀 안 나가지고 좀 답답했었는데 2년 전에는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줬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전체 개별주들 수급이 좋아졌고 테마주들도 잘 갔어요. 3월달부터. 네. 오늘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대선주이기 때문에 대선주 얘기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들 들어오셨나요? 자, 일단 이제 지수 잠깐 여기 오늘 끝난 건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28% 하락으로 끝났고요.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요거보다 훨씬 덜 빠진 0.49%에서 끝났습니다. 잘 보시면은 아래 꼬리가 달려 있죠. 네. 거래량은 좀 줄어 있는데요. 줄은 거는 괜찮은 거예요. 네. 보시면 아래 꼬리가 달려 있죠. 네. 현재까지는 요 라인에서 930포인트 전후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수 얘기는 이걸로 끝날 거예요. 하나 더 보시면 이런 게 있겠죠. 아시아 증시를 요즘 같이 보셔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빠졌어요. 중국은 오늘 마이너스 2%까지 빠졌고요. 그죠? 네. 일본은 마이너스 2.13%.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네. 이해되시죠? 코스닥은요, 훨씬 덜 빠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씨 테마주 얘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은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지수 얘기 이걸 해드릴게요. 제가 1, 2월 달에 얘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지수는 눌러야 된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지수 대형주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이 안 나십니다. 여러분들은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단기 스윙으로 보통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면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단기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오히려 지수가 앞으로 이제 횡보를 해버리면 대형주가 안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돈들이 중소형주, 테마주로 와서 시장을 움직인다. 그래서 수익이 단기나 이제 스윙하시는 분들,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저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지수가 옆으로 돌리는 게 이게 누르면서 돌리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라니까요. 네. 3월 지금이 이제 4일인데요. 3월 초인데 이제 슬슬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윤석열 씨가 지금 갑자기 이틀 전에 인터뷰하시고 어제는 대구지검 가서 뭐 한마디 하시고 오늘 이분이 바로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되게 빨리 사퇴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돌발 상황이 지금 터졌기 때문에 종목들이 빠르게 급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3월 중순 이후에 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이분이 지금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종목들이 빨리 움직인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전체 테마주의 기폭제 효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천천히 들으세요. 말을 조금 천천히 할게요. 들을 준비 되셨죠? 대선주를 잘하려면 경험이 좀 많으셔야 돼요. 네, 이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천천히 들으세요. 네. 좀 좋은 얘기를 좀 듣고 조언을 받고 이왕이면 종목도 좀 하나 받아서 내일 수익을 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무료 종목 추천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디 가서 싸구려 무료 종목 추천 한 20개 30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들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대선 테마주 잘하는 방법이에요. 네. 대선 테마주를 공략을 잘 하시면 수익이 많이 나요. 그리고 속이 뻥 뚫려요. 왠지 아세요? 테마주 중에서 제일 잘 가는 게 바이오주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많이 해봤는데 바이오 중에 이제 시원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선 테마주가 아주 더 다이나믹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주하고 대선주 둘 중에 뭐 할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대선주를 선택해요. 고민 없이. 그만큼 대선주가 재밌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재밌다는 얘기는 속이 뻥 뚫릴 정도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수익 날 때 정말 그 만족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대선 테마주를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경험이 많으셔야 돼요. 네, 진짜로 경험이 많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서 뭐 하세요? 서점 가시죠. 서점 가서 책을 많이 보시잖아요. 왜요? 직접 경험을 다 못하니까 간접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서점 가셔서 좋은 책도 많이 이제 보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죠.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뭐 책도 책이지만 그 매스미디어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뭐 동영상 같은 걸로 강의 같은 걸로도 이제 많이 대체를 하시는데 아무튼 경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정보와 지식, 경험을 이렇게 공유를 좀 하시죠. 그렇죠? 네. 똑같아요. 대선주도 잘 하시려면 경험이 많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사람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보통 차트부터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이라서 차트는 띄워놓고 있는데 이따 또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차트보다는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지를 먼저 얘기를 들으시고 앞으로 과거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같을 것 같고 이러이러한 점은 다를 것 같다. 그 근거, 팩트를 쭉 얘기해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경험 많은 사람의 설명을 듣고 잘 참고해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대선주는 수익이 잘 나요. 네. 차트에다가 선 대충 몇 개 긋고 보조지표 이런 거 저런 거 집어넣고 하시면 죄송합니다만 반드시 망합니다. 네. 대선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제 경험담이에요. 저도 처음에 그 생초보일 때가 있었겠죠, 그죠? 뭐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뭐 잘했겠어요, 그죠? 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진짜 어디 가서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네. 그 초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대선주 차트랑 보조지표 갖고 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가 안 맞더라고요. 바이오주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잘 맞는 기법도 이상하게 여기다 갖다 대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이오주는 올라갈 때 특정 패턴이 있어요. 근데 대선주는 그게 없어요. 물론 있을 때도 있는데 그게 자주 바뀌어요. 왜냐면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과학기술이잖아요. 근데 대선은요. 정치는 과학기술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죽하면 그 뭐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얘기까지 하겠어요. 그죠? 네. 대선주는 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수가 많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고요. 좋은 일도 생기지만 좋은 사건도 생기지만 나쁜 사건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주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대선주를 잘 하시려면 차트를 알면 좋긴 좋은데 차트만 갖고서 이렇게 하시면요 큰일 나요. 네. 큰일 납니다. 오늘처럼 갑자기 윤석열 씨가 사퇴해버리니까 모든 차트 이론을 깨트리고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냥. 네. 이 얘기 좀 뒤에서 해드릴게요. 아무튼 대선주를 잘 하시려면 경험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좀 받으세요. 네. 조언이건 종목이건 추천이건 리딩이건 뭐건 간에 뭐 공짜 뭐 저기건 간에 잘 들으세요. 네. 누구한테 들으시라고요? 생짜배기 말고 주변에 저기 뭐 지인들한테 조언 받지 마시고 네. 많이 해본 사람한테 조언을 받으시기를 네, 권해드립니다. 네. 제 얘기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 대선주 오래 했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주를 할 거냐 대선주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미련 없이 저는 대선주를 골라요. 참고로 저는 매매 안 해요. 네. 근데 제가 개인 투자자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셨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맨날 차트 먼저 보고서 판단을 다 내려버리시더라고요. 네. 자, 서현인데 서현은 저희 방 추천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일단 띄워놓고 얘기할게요. 저희 방에 산 게 있는데 그건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윤석열 씨 테마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죠? 네. 왜 급등했는지는 아시죠? 화요일날 뭐 국민일보와에서 인터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어제 수요일날 대구지검을 방문해서 대구지검에 들어갈 때 한마디 하셨죠. 부패 완판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그게 회자되더라고요. 정부를 비판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갑자기 사퇴한대요. 사퇴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막 뉴스가 나오더니 뭐 2시쯤 되니까 진짜로 네. 사퇴했어요. 정광석화처럼, 그죠? 네. 여당 국회의원분들이 그렇게 내쫓으려고 청와대에서도 내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나가 이분이 뭐 계속 유지를 검찰총장직을 유지하다가 사퇴를 했죠. 네. 죄송한데 잠깐만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 얘기하는 거니까 네, 사심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들으세요. 보수건 진보건 민주당이건 뭐 야당이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니까 네, 정치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서 했어야 되는데요. 네. 정치 테마주 얘기할 때는 꼭 이걸 얘기하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해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를 갔는데요. 잘 보세요. 이게 서현인데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서현입니다. 서현 또는 서현 탑메탈, 서현 2화도 있어요. 그것도 급등했는데 서현이나 서현 탑메탈이 현재까지는 대장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낙연 테마주 해보셨나요? 이낙연 테마주에서 남선알루미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현이 윤석열 테마주에서 서현 탑메탈이 예전에 덕성우였는데 서현 탑메탈 덕성우가 이낙연 관련주로 따지면 남선알루미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우두머리였잖아요. 나중에는 뭐가 갔어요? 서원이 갔죠. 네, 그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관련주로 따지면 에이텍 TN 있죠. 네. 처음에 그게 우두머리였죠. 네. 그게 윤석열 테마주에서는 서현 탑메탈 덕성 우선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두머리급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우두머리급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종목들은 급등을 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윤석열 씨 그 사퇴 얘기 나오기 전에 제가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쭉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이거는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고점이고 여기에 물려있는 그 전투개미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물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들어갈 가능성이 한 10%밖에 안 된다. 많아야 20-30%다. 상한가를 찍어도 풀려서 누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신에 상한가를 들어가고 뚫을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엄청나게 강력한 호재가 나올 것. 두 번째는 사전에 매집이 잘 돼 있을 것 이거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가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두 개 중에 두 번째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윤석열 테마주 중에 지금 준비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 없어요.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다. 갑자기. 네. 군대로 따지면 갑자기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자고 있다가 그냥 신발만 신고 총이랑 신발만 신고 이제 뛰어나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긴급 출동한 거죠, 그냥. 네. 자다가 벌떡 일어나. 어제 새벽 3시 얘기도 하고 막 그랬죠. 푹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 출동한 거예요. 여기는 원래 상한가 못 들어가는 자리가 맞아요. 근데 들어갔어요. 왜요?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됐잖아요. 갑자기 사퇴해버렸어요. 좀 정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뭐 빨라야 3월 말쯤에 사퇴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3월 4일인데요. 뭐 정광석화 같이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상한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상한가를 가긴 갔는데 하필이면 전고점이란 말이에요. 시간에서 좀 하락했어요. 여기 것들 다. 네, 그건 또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에서는 뭐 많이 하락했어요. 네, 왜 그러겠어요? 흔드는 거예요. 그 얘기 좀 뒤에서 할게요. 아무튼 이제 서현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 많이 갔죠. 여기가 얼마냐면요. 급등하기 전에가 7,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000원에서 지금 13,450원이니까 일주일 만에 4일 만에 거의 100% 올라왔어요. 4일 만에. 저희 방에서는 이제 엊그제부터 공략했고요. 서현, 그 다음에 서현 탑메탈 보시죠. 이것도 이제 신고가 근처에 있죠. 상한가 들어갔어요. 윤석열 테마주. 이건 앞에서 다 많이 갔던 것들이에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서현 2화. 이름이 똑같죠, 그죠? 네. 오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납니다. 시원하게 갔죠. 어제 제 방송 듣고서 눈치채셨으면 이런 거 중에 하나라도 사셨을 텐데. 네? 덕성. 어제 제가 덕성은 얘기 안 했거든요. 어제 윤석열 테마주 쭉 얘기해 드릴 때 제가 덕성은 빼놓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덕성이 라이브 문자반 추천주였거든요. 어제 샀어요. 어제 8,000원 초반에 샀거든요. 오늘 싹 다 팔았어요. 싹 다 팔고 다른 걸로 이사 갔어요. 다른 윤석열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 하루 동안에 수익 이만큼 내고 싹 정리하고 딴 데 갔다니까요. 네. 덕성이 있고 덕성우가 있죠. 우선주. 네. 덕성 우선주도 상한가 같죠. 그렇죠? 요게 이제 과거의 윤석열 테마주 대장주예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자, 요 네 개가 상한가 갔죠. 네. 그 다음에 제일테크노스라고 있어요. 요것도 저희 방 추천주예요. 언제 샀냐면 어제. 그러니까 어제 라이브 문자반 쪽에는 덕성을 추천했고 단톡방에는 제일테크노스를 추천합니다. 6,700원, 800원쯤 될 거예요. 요쯤에서 추천을 했어요.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려야죠. 에이 말로만 하고 문자 안 보내고 말로만 추천한 거 아니에요? 꼭 그런 분들 계세요. 보여드릴게요. 어제죠? 3월 3일 아침 9시 2분에 시초가 요거 확인하고 내보냈어요. 진검승부 카톡방이라고 되어 있죠? 예. 위로 카톡방입니다. 제일테크노스 여기 단기 위주로 하는데 제일테크노스 윤석열 수혜주 아침에 여기서 추천한 거예요. 시간대랑 분차트에서 시간대 확인해 보시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란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덕성. 회원들 사드리는 이제 저희 정회원들 사놓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사시라고 어제 밤에 권해드린 거예요. 여기서 샀죠. 3월 3일 9시 1분 스윙으로 나간 거예요. 스윙인데 이틀 만에 수익 이만큼 났어요. 뭐 사실 하루죠. 하루 만에 이만큼 났다니까요. 윤석열 수혜주 사버렸죠. 모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종목 추천합니다. 하루에 하나. 네. 10개 추천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종목 추천합니다. 네.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하나 추천합니다. 네, 수익을 낸 거예요. 제일테크노스가 이게 수익이 이게 오늘 보니까는 대충 50% 정도 수익 나셨겠더라고요. 정의원들 맞죠, 그죠? 네. 여기 단톡방에도 회원이 지금 100명 가까이 있으세요. 네. 단톡방에만. 네. 유료 단톡방이에요. 네.
단기 위주로 하는. 이게 수익이 이만큼 났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 게 뭐냐면 진도라는 게 있어요. 진도. 자, 요거는 예전에 윤석열 테마주 여기서 이만큼 간 거예요. 오늘 종가는 18%에서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최대 26%까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이것도 갔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상한가 못 간 부류들이에요. 진도. 그러니까 제가 뭐부터 보여드린 거냐면 가장 센 거부터 보여드리고 순서대로 지금. 그 다음에 UST라고 있어요. 요거는 어제까지는 못 가다가 오늘 조금 늘었어요. 21%. 종가는 14% 마감했죠. 그 다음에 모베이스 전자. 요것도 오늘 16% 급등. 장중에는 25%까지 급등했어요. 다 전고점에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상한가 못 가는 게 맞는데 윤석열 이분이 갑자기 사표를 쓰는 바람에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버린 거예요. 자, 움직였죠. 모베이스 전자 두 개만 더 볼까요? 태양금속. 태양금속 이거는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제일 늦게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태양금속인데 15%. 어제 얘기했던 게 아이크래프트죠. 거의 끝에쯤에 간다 그랬죠 이거. 네. 아이크래프트 오늘 장중에 최대 19%. 이거 어제 얘기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마음 먹고 살려고 했으면 아침에 싸게 살 수도 있었겠네요. 별로 뜬 게 없었으니까. 무료 추천한 건 아니에요. 전 무료 추천 안 합니다. 네. 얘기만 하고 더 지나갔던 거죠. 자, 급등했죠, 그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태까지 윤석열 씨 테마주는 작년 초부터 급등을 했어요. 작년 초부터. 1년 정도 됐거든요. 윤석열 씨 테마주 나오기 시작한 게. 서현탄메탈, 뭐 덕성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주였고요. 그 뒤에 제일테크노스, 진도, 이런 모베이스 전자 이런 것들이 후발주자로 좀 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태양금속, 아이크래프트는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윤석열 씨 테마주는 이재명 씨 테마주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갔다고요. 그쵸?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후발주자들이 더 나올 거란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후발주자 세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애니능률입니다. 애니능률이 이게 뭐냐면 옛날 능률교육 아시죠? 원래 이름이 능률교육이었어요. 네. 빨간 펜 모르시는 분은 없죠. 빨간 펜. 네. 작년 2월달에 코로나 이제 온라인 교육 수혜주로 상한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오늘 상한가 나왔어요. 윤석열 씨 테마주입니다. 왜 윤석열 씨 테마주냐면 애니능률의 최대 주주가 한국 야쿠르트 아시죠? 한국 야쿠르트인데 한국 야쿠르트 회장님 성함이 그분도 똑같이 이제 윤 씨세요. 윤 씨신데 파평 윤 씨라고 하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이 인맥주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맥주부터 간다. 윤석열 씨도 윤 씨, 여기 한국 애니능률의 최대 주주 한국 야쿠르트의 회장님도 윤 씨세요. 근데 두 분 다 파평 윤 씨래요. 파평 윤 씨인데 하필이면 한국 야쿠르트 그 회장님이 파평 윤 씨 종친의 회장님이시랍니다. 재밌죠? 제가 왜 바이오주보다 대선주를 더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재밌어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가요. 나중에 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돌림자가 같아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돌림자. 저는 제 본명이 박병주거든요. 가운데 병자 돌림인데 뭐 아무튼 돌림자가 같아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재밌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분이 종친의 회장님이시랍니다. 여기. 네. 그래서 상한가 갔어요. 여태까지 윤석열 테마주로 간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새 거죠. 후발주자 중에서 새 거예요. 이게. 무슨 종친회장 뭐 그런 게 어떻게 갑니까? 간다니까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이렇게 엮든 저렇게 엮든 굴비 엮듯이 간다니까요. 재밌어요. 나중에는 저기 초등학교 때 그 친한 친구라고 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안철수 씨 테마주 많이 갈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친한 친구를 무슨 XX 친구라고 하죠. 남자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 옛날에 그래가지고 가는 종목도 있어요. 많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애니동률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방에서 추천 나갔어요. 덕성 팔고 덕성 분할 매도하면서 아침에 이거 냈어요. 오늘 아침 시작하기 전에 스윙이라고 하면 되게 오래 걸리는 줄 아시는데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윤석열 수혜주 9시 동시호 갔다 풀리면 바로 매수하라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쭉 흘러내릴 때 있죠. 여기서 샀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한 25% 이상 될걸요. 네. 바로바로 수익 내죠, 그죠? 네. 바로바로 수익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제 제 얘기 듣고 오늘 아침에 들어오셨으면 바로 이 종목 추천받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그 3일 전에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이번 주 화요일날. 네. 화요일날 들어오셨는데 지금 바로바로 그냥 덕성, 애니농률 수익 나서 되게 좋아하고 계세요. 네. 두 분 계시거든요. 그날 들어오신 분이 네. 신교현이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빨리 들어오세요. 바깥에서 맴돌지 마시고. 네. 바로바로 가죠, 그죠? 이게 새롭게 나온 후발주자예요. 이걸 왜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후발주자가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이걸로 끝나겠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낙연 씨 관련주로도 분류가 됐었고 했었던 게 펜 엔터테인먼트거든요. 네. 이것도 오늘 급등을 했어요. 물론 이거는 다른 재료도 있긴 한데 이것도 지금 윤석열 씨 관련주로 분류가 돼요. 펜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올라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장중에 20%까지 급등했고 종가는 14%에서 마감을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른 재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씨도 돼요. 그리고 웅진이라는 회사 아시죠? 웅진. 이게 오늘 이게 1,000원짜리 주식인데요. 오늘 장중에 28%까지 급등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상시에 거래가 하나도 안 되는 거래가 진짜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거 잘 보시면 최근에 하루 거래량이 얼마냐면 이게 1,000원짜리 주식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뭐 한 10만 주도 안 돼요. 네, 되게 적어요. 보이지 않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놓고 볼까요? 제일 적을 때가 이쯤이겠네요. 거래량 5만 주. 1,000원짜리가 5만 주면은 뭐 얼마겠어요. 네. 그죠?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주식이었는데 오늘 치고 나갔어요. 재료가 뭐냐면 윤석열 씨 테마주입니다. 저기 생바닥에 있는 것도 지금 움직여요. 이걸 왜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이제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계속 권해드렸던 거예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조정 온다고 겁내지 마시고 윤석열 씨 테마주라도 뭐라도 좀 사서 수익 좀 내시라고. 어제 그 얘기를 계속 붙잡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어제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 아무거나 샀어도 솔직히 어제는 수익 났어요. 맞죠? 그죠? 네. 윤석열 씨 테마주들이 지금 이제 시작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네,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셨나요? 이게 끝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거를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네. 주식은 눈치가 있어야 돼요. 네. 눈치 없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해드렸는데도 눈치 없으면 그거는 팔자예요 진짜. 임태환님도 빨리 들어오세요. 네. 응? 어제 그냥 확 들어왔으면 좋았잖아요 아침에. 그쵸? 네. 아무튼 빨리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려고 맘먹고 계신 분들 네. 내일이라도 빨리 들어오세요. 아셨죠? 네. 자, 이 다음에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아까 기폭제 얘기라고 했죠. 기폭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윤석열 씨 테마주만 가면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제가 오늘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잘 됐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왜냐면 윤석열 테마주만 제가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윤석열 씨 테마주만 간 게 아니라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자, 지금부터 재밌게 들으세요. 네. 윤석열 씨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큰 판을 읽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윤석열 씨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이재명 씨잖아요. 라이벌. 대항마라고 하죠?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이재명 씨가 있죠? 그렇죠?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오늘 하한가 간 것도 있어요. 2개나 있더라고요. 근데 하한가 안 가고 오랜만에 급등한 것도 있어요. 볼게요. 이재명 씨 테마주 중에 에이텍이라고 있었죠. 네, 이거 개인들 사셔가지고 수익 안 난다고 막 그렇게 고생들 하시던 건데 에이텍이 있습니다.
에이텍이 오늘 10% 넘게 급등을 합니다. 계속 누르고 있다가 반등 나왔어요. 이제서야 나오더라고요. 에이텍 TN 이거 더 많이 올라갔어요. 24%까지 급등했어요.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 있죠. 오리엔트 전공을 보실까요? 이것도 이게 이재명 관련주였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장중에 10% 이상 급등을 합니다.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이재명 관련주 중에 올라온 것도 있어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그런데 수산 INT 있죠. 이따가 이거를 저녁 방송 저녁에 한번 얘기할까 했었는데 이게 오늘 하한가에 갔어요. 이거 이재명 테마주인 거 아시죠? 이재명 테마주 중에 수산 INT가 여기 고점 56,000원 찍고 나서 슬슬 하락하다가 오늘 하한가에 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종목이 왜 하한가에 갔는지를 몰라요. 물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댓글에 달릴 겁니다. 하한가 간 이유는 뭐라고 누가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요. 수산 INT 전 추천한 적도 없고 여기서 제발 좀 팔으라고 했던 건데 오늘 이게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수산 INT 갑자기 아침에 하한가에 갔어요. 하한가 다 풀린 건데 하한가 갑니다. 대량 거래죠. 근데 웃긴 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왜 급락했는지를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더라고요. 여기 난리도 아니었어요. 수산 INT랑 같이 갔던 게 누구예요? 토탈소프트거든요. 지금 저기 윤석열 씨가 지금 세게 나오는 바람에 대선주들이 지금 바빠졌어요. 토탈소프트는 옆에 가만히 있다가 수산 INT랑 같이 올라왔잖아요. 쌍두마차처럼 그죠? 네.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인 거예요, 둘이. 베스트 프렌드죠. 수산 INT 갑자기 하한가 가니까 덩달아서 16%까지 빠집니다. 마이너스 16%까지. 그러다 감고 올라왔는데 같이 떨어졌었어요.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수산 INT가 왜 급락했는지 아무도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자꾸 이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지 마셔라. 반등 나올 때 파시는 게 어떻겠느냐. 기사 하나 보여드릴까요? 윤석열 씨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산 INT가 2월 2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2월 2일이 언제냐면 이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점 찍고 옆으로 조금 며칠 돌리다가 여기 보시면 거래 터지면서 장중에 14%까지 급락했었죠. 그렇죠? 네. 이게 기사 읽어보시면 돼요. 수산 INT 정석현 회장 등 블록딜 완료. 수산 INT는 정석현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이 블록딜 및 장내 매매를 통해 수산 INT 주식 25만 주를 처분했다고 2일 공시했다. 전체 발행 주식의 약 3.8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쭉 얘기가 나오죠. 뭐 누가 샀고 뭐 이렇게 쭉 나왔어요. 언제 팔았던 얘기예요? 2월 2일 날 공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요렇게 장중에 14%까지 급락을 한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고점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이 회사 대리님일까요? 아니면 과장님일까요? 아니면 부장님일까요? 아니면 회장님일까요? 답 나왔죠? 이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이랑 제일 친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특별히 친해서 그분들을 특수관계인이라고 부르죠. 이분들이 파셨다잖아요. 그것도 스몰딜도 아니고 블록딜을. 근데 이걸 여기서 왜 사냐고요. 붙들고서 이재명 테마주로 더 간다고. 회장님이 팔았는데 이거를 붙들고서 그냥 끝까지 안 판다고 버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제발 좀. 이 회사에 대해 제일 잘하는 사람이 팔았잖아요. 그럼 그 뒤에 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제 말에 동의하시면 7번 찍어보세요. 이럴 때는 찍어주셔야 돼요. 얼마나 이해하셨나 내가 확인하려고 찍으려고 하는 거니까. 주식이
어렵긴 하지만 그죠? 네. 생각해보면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오늘 같은 날 급락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왜 급락 나오는지도 모르고. 회장님은 특수관계인들하고 다 팔고 나갔잖아요. 물론 이제 뭐 좋은데 뭐 잘 하시려고 했겠지만 세상에 작년에 3,000원짜리였는데 지금은 3만원짜리도 아니고 5만원짜리 됐는데 안 그래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코로나 터져서 3,000원이었지만 코로나 안 터졌어도 5,000원짜리였다면 5,000원짜리 주식이 5만원 됐잖아요. 회장님이 팔았잖아요. 다음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수원 INT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회장님이 그 주식을 팔 정도면 고평가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여기 수원 INT 물려 계신 분들 계시면 힘내세요. 네.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시고 잘 나오셔서 다른 데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제 윤석열 테마주만 올라간 게 아니라 이재명 테마주들 중에도 올라간 게 있어요. 수원 INT가 급락하니까 ATEC이랑 AT10이 올라가더라고요.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씨거 말고 오세훈 씨 관련주들도 급등을 합니다. 뭐냐면 진양화학을 보시면 되겠죠. 진양산업도 있는데 이런 게 오늘 10몇 프로까지, 21%까지 급등을 했어요. 왜 급등했을까요?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땐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왜 갑자기 급등했을까요? 오세훈 씨가 그 나경원 씨를 제치고 후보가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씨가 사퇴를 해버린 게 검찰총장 사퇴하고 정치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오세훈 씨한테, 즉 야당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윤석열 씨의 사퇴, 요게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급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전에는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네. 세력 안 나갔거든요, 아직. 네. 세력이 있는데 아무튼 그 기회를 삼아서 올린 걸 수도 있어요. 진양화, 그 다음에 진양산업도 있죠. 이것도 오늘 급등했어요. 진양자 들어가면 오세훈 씨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철수 씨, 그죠? 네. 안랩 있죠? 네. 안랩이 살짝 올라갑니다. 그 여당 관련주들 중에도 올라간 게 있지만 야당 관련주들도 일제히 움직였어요. 안랩. 그러니까 뭔가 되게 지루하고 답답했던 정치판의 선거 거기에 윤석열 씨가 뭐 아주 그냥 큰 저기를 한 것 같아요. 그냥 보세요. 다시 보세요. 토탈소프트 보세요. 지루하게 이재명 씨 테마주 중에 우두머리였잖아요. 근데 지루하게 이게 뭐예요? 두 달 가까이 그냥 쳐져가지고 그죠? 네.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오세훈 씨 거 보세요. 진양화. 이게 뭐예요? 이게 쭉 이래가지고. 윤석열 씨 거 본인 것도 서현 이런 거 보시면 어때요? 이것도 그냥 뭐 고점 대비 막 30% 40%씩 쭉 빠져요. 다 늘어져 있었어요. 지루하게. 안철수 씨 거 다시 보세요. 그냥 쭉 쳐져가지고 이게 뭐예요? 1월 10일 전으로 다 고점 찍고 상당히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네. 그쵸?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생기가 이제 부는 거죠. 생기가. 네. 저기 홍정욱 씨 것도 움직였어요. 홍정욱 씨 것도 오늘 좀 올라갔고요. 홍정욱 씨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 조국 관련주도 올라옵니다. 조국. 화천기계. 네. 이것도 올라왔어요. 오늘 장중에 최대 14%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건 참고만 하세요. 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 올라왔다니까요, 오늘 거의 다. 네. 근데 이제 유독 이제 저기 누구예요? 네. 이낙연 씨 거는 별로 안 올라왔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네. 이낙연 씨 개인적으로 성품도 훌륭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종목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분 것만 크게 올라온 게 없어요. 저도 이낙연 씨 관련주 얘기는 별로 안 하죠.
화천기계 조국 관련주도 8% 이상 급등했습니다. 10% 장중에 10% 이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에 윤석열 씨 사퇴한 게 전체 테마 대선주에 아주 그냥 그 새 공기를 이제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킨 것 같은 이제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뭐예요? 축 처져 있다가 순간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대선주 쪽 테마주들이 이제 활기를 찾은 거죠. 활기. 네. 활기를 찾아서 이제 막 움직일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뭐예요? 여당에서는 이제 윤석열 씨 또 뭐 저기 좀 공격하겠죠, 그죠? 네, 당연히 공격하겠죠. 네. 야당 쪽에서는 또 자기들 또 정치하시는 분들도 또 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또 자기들 뭐 그 좋게 얘기하면은 뭐 야권이 뭐 재편된다라는 얘기 표현을 할 거고 나쁘게 좀 얘기하면 뭐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뭔가를 또 하겠죠, 그죠? 해쳐 모여도 하고 뭐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서 말이 많고 하겠죠. 네. 이런저런 뭐예요? 앞으로 이 대선주와 관련된 더 많은 재료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윤석열 씨가 당분간 며칠 동안 조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수많은 이슈와 재료가 쏟아져 나오죠. 대선주가 급등하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그냥 그 이슈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이슈랑 재료가 이제 막 형성이 되면요, 막 쏟아져 나오면 그냥 가요. 바이오주들이라는 것들은 막 몇 년 동안 임상 시험 막 그 성공을 해야 되고 그죠? 네, 정부에서 투자도 받아야 되고 막 그러죠. 대선주는요, 딴 거 없어요. 그냥 뉴스만 많이 나오면 그냥 가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래서 지금 대선주 얘기를 1, 2월 달에도 많이 이제 대선주 얘기 많이 해드렸죠. 이걸 꼭 하셔라. 돈이 되실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그 잠깐 이제 저 지수 얘기 잠깐 지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아까 지수 얘기 좀 해드린다고 했었죠. 그걸 왜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지수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네, 코스닥 지수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미국의 테슬라 이 종목을 분석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나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안 올리기로 포기했어요. 우리 정의원들한테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 입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알겠네요. 테슬라가 20% 이상 급반등 나왔다가 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그 증시를 끌어올렸던 나스닥을 끌어올렸던 그 주도주들이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기술주들이. 테슬라만 떨어지는 것 같죠. 미국에서 그 많이 올라간 수소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수소. 저희 여러분들 중에 수소차나 뭐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플러그 파워라고 있거든요. 플러그 파워. 이게 뭐냐면 미국의 수소 관련주인데요. 12월 달에 바이든 이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급등했다가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조정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시죠? 이게 수소 관련주들인데 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 업체 중에서 유명한 게 퍼스트 솔라랑 캐네디언 솔라인데 캐네디언 솔라 보시죠. 급등했다가 급락하죠. 이게 뭐예요? 네, 시세 분출하고 나서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요. 전기차, 테슬라도 전기차니까 신재생 에너지 아니에요? 그린 뉴딜? 그 관련주들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작년 12월 달, 올해 1, 2월 달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테마주가 뭔지 아세요? 그린 뉴딜이에요. 왜냐면 9월 달, 10월 달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외쳤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고 바이든이 됐어요. 그 사람이 외치는 게 뭐예요? 민주당은 그린 뉴딜을 외치거든요. 그린 뉴딜. 그래서 사람들이 작년 말 올해 초에 가장 많이 물린 게 그린 뉴딜이에요. 근데 미국 쪽에 보면 어때요? 올해 1월 달에 고점 찍고다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조정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왜 얘기 드리냐면 미국은 미국대로 조정을 받는 종목이 있어요. 대신에 올라오는 업종도 있어요. 잠깐만요. 또 이런 거 보여드리면 그러면 미국도 조정이고 우리나라도 조정이니까 주식을 사야 되겠네요.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모더나 관련주 있죠. 모더나.
요게 백신이죠, 그죠? 요것도 이제 급락해요. 어젯밤에 10% 급락했어요. 제가 우리 현들한테 여기서부터 얘기했거든요. 이거 좀 이상하다고. 쌍봉낙타 있죠, 쌍봉낙타. 네. 사막 여우기. 사막 여우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막에 사는 여우기. 이게 뭔지 모르시면은 뽀로로 친구 중에 에디라고 있거든요. 집에 애들 키우시면 뽀로로 아시죠? 뽀로로 친구 중에 그 에디라고 있어요. 여우. 그 캐릭터 기모양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주식을 어렵게 가르쳐 드리지 않아요. 네. 일상생활에서 갖고 올 저기 일상생활에 있는 걸 갖고 알려드리거든요. 네. 뭐 어려운 영어를 써요 그냥. 네. 주변에 있는 뽀로로 같은 거 딱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건데. 그 사막 여우 기처럼 생긴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미국의 이제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던 그 주도주들이 고평가돼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비관론자들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드디어 끝났다.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유동성을 회수할 것이며 여태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천만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떨어지면 반드시 밑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걸 막는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경제가 망하고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테슬라나 모더나 같은 기술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때 미국에서 올라와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종목이 뭐냐면 업종이 뭐냐면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정유, 화학, 그리고 여행, 항공사, 그리고 은행, 보험, 카드 이쪽입니다. 경제가 망할 것 같으면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지만 경제가 정말 망할 것 같으면 은행주, 보험주, 카드 회사 박살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카드 회사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미국은 카드 회사나 보험 회사나 뭐 은행주도 올라온다니까요.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행주들도 올라오고 회복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어제 이마트 같은 그런 기업들 주가 막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미국에 고평가되어 있는 그 업종과 종목들이 조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삼성, SDI, LG와 이런 2차전지, 그 다음에 원택트 수혜주들, 기타 등등 현대차, 뭐 기아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되게 많이 갔죠.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도 당연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거나 아니면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돌리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주들이 좀 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렸던 그 대형주들도 쉬겠죠.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그러면 대형주들이 쉬면 중소형주들이 가겠죠. 그쵸?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꼭 눌러놓고 옆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중소형주보다 뭐가 더 잘 가겠어요? 테마주가 가는 거죠. 논리적이죠? 네.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테슬라랑 모더나까지 지금 끌어와서 지금 개별주 테마주를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이잖아요, 그죠?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막 지수가 막 흔들리잖아요. 막 어떤 날은 3% 급락했다가, 그죠? 네. 또 2, 3%도 올랐다가 그 다음날 또 2, 3%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죠. 네. 지수를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좀 줘서 불안하게 흔들면 테마주도 잘 못 갑니다. 불안하니까요. 근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유독 잘 가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선주입니다. 대선주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왜냐면 지수가 하락하거나 말거나 어차피 정치는 계속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지수가 폭락하는 날도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다는 말로 서로 싸우잖아요. 국민들이 동의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자기들 맘대로 하잖아요. 국민들 이름 팔아가면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그렇죠? 이분들은 지수가 오르건 내리건 열심히 자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대선주는 지수가 급등해도 상관없고 지수가 급락을 해도 대선주는 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이슈가 계속해서 공급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대선주가 왜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이는지.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대선주 하시라고. 1, 2월 달에도 그랬고. 원래 3월 달엔 보릿고개 끝물이기 때문에 약간 지수가 안 좋거든요. 계속 대선주 하라고 계속 권해드렸던 이유가
거의 매년 2, 3월 달에는 뻔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도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어때요? 지수가 실제로 이제 코스피 지수 보시면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으로 끝나고 아침부터 지수 안 좋았어요. 코스닥도 내내 누르다가 끝에 가서 조금 올린 거거든요. 코스닥도 오늘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했었잖아요. 막판에 올린 거거든요. 오늘처럼 지수가 엉망진창이었는데 대선주들은 더 올라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지수 하락해도 상관이 크게 없는 게 대선주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서현 탄메탈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죠. 마지막 얘기한 게 조국 관련주 화인베스트 화천기계 그것까지 그것도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잘 보시라고요. 대선주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가장 좋으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대선주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재료와 이슈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벌고 싶으시면 조정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네. 언제까지 바깥에서 봄이 왔는데 아직도 겨울인 줄 아시고 그렇게 혼자서 덜덜덜 떨고 계세요. 봄이 왔잖아요, 그죠? 네. 봄이에요. 봄이 왔다는 거를 오늘 대선주를 통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누구 덕분에요? 윤석열 씨 덕분에. 전 윤석열 씨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개인적으로 뭐 아는 적도 전혀 아니지만 그냥 별로 저는 그분 좋아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근데 고마워요. 왜요? 자고 있는 종목들을 깨워줬거든요. 네. 윤석열 테마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를 깨웠거든요. 얘기 더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선주가 전반적으로 깨어나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테마주들도 대선주랑 상관이 없는 테마주들, 개별주들도 살아서 올라옵니다. 낙폭과대주들도 올라옵니다. 왜요? 개인들의 심리가 좋아져서 수급이 좋아지거든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이 잘 났었어요. 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는 4월 7일인가 그렇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들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씨가 오늘 그걸 터뜨려 버린 거예요. 돈은 벌 수 있을 때 버셔야 되는 거예요. 네.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인 것만 얘기하고 우리 방에서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덕성 3월 3일이니까 어제 추천 나갔었고요. 라이브 문자반 네. 스윙으로 추천 나갔는데 하루 만에 다 팔아버렸어요. 회원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중장기로 들고 가기보다는 빨리빨리 돈을 돌게 만들어드려요. 덕성 아침에 좀 팔고 분할 매도했거든요. 팔고 바로 추천당한 게 애니능률이에요. 이거 오늘 나간 거예요. 바로 상한가 갔잖아요. 그리고 단톡방에는 제일 테크노스 나갔고요. 수익이 50%. 어제 아침 9시. 그러니까 하루 만에 수익 50% 난 거예요. 단타치라고 드린 건데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윤석열 테마주는 아닌데 오늘 겸사겸사 상한가 또 들어간 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손오공인데요. 요거는 추천 여기서 했어요. 저희는 거래 없을 때 꼭 누를 때 있죠. 진짜 눌림목에서 추천해요. 네. 바닥에서 손오공이거든요. 요거 오늘 상한가 가서 수익이 28%인가 그렇더라고요. 몇 수까지 되면. 요거는 이제 월트 디즈니 그 디즈니 플러스 있죠? 네, 그거 한국 진출 초일기 뭐 그러는데 그거 수혜주라서 갔습니다. 네. 이래저래 좀 괜찮아서 추천해놨는데 요것도 수익 났어요. 요것도 카톡방 종목이에요. 네. 사자마자 단기 수익이 났어요. 10% 15% 났는데 돌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더 수익 내시려고 오늘 상한가 드셨어요. 내일은 또 추가 상승 나오겠죠. 지금 대선주 말고도 할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은 대선주만 하셔도 네, 오랜 기다림 없이 좋은 수익들을 많이 내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선주 얘기를 그전에도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주 많이 하시라고 제가 많이 권해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 책임지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대선주 가지고 여러분들 좀 답답하실 때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됐나요? 네. 녹화 다 남겨놨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녹화 방송 보시고 전체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드린 말씀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윤석열 씨가 갑자기 사퇴하는 바람에
판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윤석열 씨 테마주가 대거 상한가를 갔는데 아까 쭉 보여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서 후발주자 애니농률, 웅진 이런 게 이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만 간 게 아니라 이재명, 오세훈, 안철수 관련주들도 급등했다고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확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지수가 눌러놓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그 국면이라고 했었죠. 지수만 보면 이럴 때 잘 가는 게 누구라고요? 대선주입니다. 바이오주보다는 대선주를 좀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간회에서 윤석열 씨 관련주 하락했죠. 그렇죠. 네. 이제 의익교님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 1번 찍어보시겠어요? 어제 저녁 방송 들으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네.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 1번 찍어주세요. 제가 어제 그 윤석열 관련주들 시간에서 하락한 거 얘기해드렸죠. 기억나세요? 기억하시죠? 그죠? 윤석열 씨 관련주들 어제 하락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웃었다고. 네. 그 심리싸움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오늘 또 시간에서 하락시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시간 벌써 9시 10분 됐네요. 네. 그건 내일.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네. 오늘 시간에서 하락한 거는 진짜예요. 네. 반은 진짜고 반은 가짜인데 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얘기하면 또 한 2-30분 걸려요. 네. 아무튼 혼자서 하기는 힘드시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자,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이죠. 네, 내일도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네, 금요일이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마무리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메일 주소 띄워드렸는데 뭐 궁금하시거나 그러신 거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연락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광송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